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공유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공유물 분할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부동산 공유물 분할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. 물론 민법상으로 공동 소유라는 게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런 건 차치하고 가장 많이 형태가 있는 공유에 가서 말씀드리면, 공유물 분할은요,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.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분할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, 하지 말자고 미리 약정이 있다거나 법으로 금지가 됐거나 그러면은 금지가 되는데, 그 이외에는 얼마든지 공유물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은 공유자 중 한 명이 나머지 공유자 전원에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, 전원에게 분할하자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진행이 되는 건데요. 그 다음에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, 형성적 소송이라고 합니다. 이게 말이 이제 일본말에서 와가지고 좀 어려운데, 쉽게 말하면 이 재판 판결이 나고 나면 그대로 그냥 권리관계가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나머지 3명과 그러니까 4명이 동시에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을 때, 제가 지분이 1대1 대 1대1 해가지고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나 분할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분할합시다 라고 했더니 말이 안 맞아요. 누구는 팔아서 돈을 갖자, 누구는 내가 다 지분 가질 테니까 돈 줄게,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협의가 안 돼서 그럼 재판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판사는 이 재판이 들어왔을 때 기각할 수가 없어요. 무조건 해야 됩니다, 이제 형성적으로.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상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공유물 분할하는 것도 지분권자의 권리입니다. 그거를 해주세요 했을 때 판사가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. 해야 되는 건데,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냐?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입니다. 말 그대로 현재 있는 그 물건 그대로 분할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 지분권자 4명이 있으면요, 그걸 딱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져간 다음에, 땅이라고 한다면 땅을 이제 경계를 쓱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이거 분필 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, 이론적으로는 판사가 집원 어디에 있는 어떤 땅에 대해서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선의 몇 제곱미터 부분을 누구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, 어쨌든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. 그게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. 보통 나대지인 경우에 많이 하죠. 땅이 아무것도 없을 때. 그런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요, 흔히 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보세요. 나대지라고 했을 때 제가 4명하고 똑같이 나눈다고 한다면, 땅 모양이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인 땅이 그렇게 많습니까? 그렇지도 않고요. 또 땅을 나누면요, 땅이 어떤 부분은 도로에 접하고 어떤 부분은 맹지가 돼버릴 수도 있고, 또 어떤 부분은 해가 들고 어떤 부분은 해가 안 들고 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. 나눴더니 맹지가 되거나 맹지가 되고 햇빛도 잘 안 든다. 그러면 그 땅은 가지고 있어봤자 가치가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? 합쳐서 있을 때보다. 합쳐서 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한다면 4분의 1로 하면 원래 1억에 대한 보통인데, 그런 땅은 사실 1,000만 원이나 될까요? 안 될 수도 있어요. 거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. 그러면 이렇게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공유물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될 때, 현저히 감손이 될 때는 경매 분할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, 판사가. 판사 입장에서는 나눠야 되는데, 현물 분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. 불합리하잖아요. 그러면 팔아라, 경매해가지고 그 경매 대금에서 경매를 위한 재비용은 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나눠 가져라, 이렇게 경매 분할을 명합니다. 그렇게 판결이 나는데요, 이게 원칙이죠.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예외가 있습니다. 다시 원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현물 분할의 일종이기도 한데요, 어떤 대금 분할이냐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지분권자가 있을 때,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나머지 4분의 3 지분권자에 돈 줄 테니까 다 넘기세요,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사가라, 이렇게. 그런데 이제 그게 될 리가 만무하죠.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, 나는 이 지분권이 총 8억 중에 4분의 1이라서 2억이라고 난 생각하는데, 난 지분 팔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잘 안 돼요, 이것도. 그런데 특수한 경우들, 예를 들어서 제가 지분을 99.9%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이 0.1%만 가지고 있거나, 아니면 상대방도 동의하거나, 그러면은 대금 분할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간단하잖아요. 왜냐하면 경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거의 제 비용도 빼게 되는 거니까 이 지분권자들이 손에 쥐는 금액이 적어지는데, 대금 분할을 하면 우리끼리 사고 팔면 되잖아요. 그냥 중간에 공인중개사도 필요 없죠. 이제 우리끼리 아는 사람이니까 돈 주고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이제. 그래서 그렇게 대금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공유물 분할하면요. 이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, 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,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이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경매 분할로 간다고 한다면 그 경매 분할에서 경매 절차라든가 이제 경매하겠을 때 감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변호사의 도움 받으셔가지고 가이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